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게재된 이 카밀리 주맙 CRL의 이제 주요 이슈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 오늘 HLB는 외국인들이 128억, 프로그램 쪽에서 27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시간에도 이제 1.38% 올라와서 51,400원에 일단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요. 기획 스토리입니다. 자, 카밀리주맙 CRL의 주요 이슈, 뭐 가장 이제 그 하두가 되었죠. 이번 주 이제 바이오프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밤에 이제 새벽에 나왔던 아스코 2024에서, 리보세닌과 카밀리주맙 관련해서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 그래서 이런 재료로 이제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지가 사실 뭐,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대가 이제 한 5만원, 6만원권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57,000원, 오늘 뭐 종가까지 해서 일단 5만원대 윗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봉상의 제 흐름들은 갭다운 양봉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인데, 이슈에 대비해서는 좀 더 이제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재료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을 만드는 정도로 일단 시장 반응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자, 어제 있었던 바이오프롬 기자간담회에서 황서제약의 이제, 이 부사장이죠. 이 프랭크 CSO가 FDA부터 이제 수령한 CRL, 이 컴플리트라고 하는 게 뭐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판스 이제 반응을 보였던 수정 보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제 레터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카밀리주맙의 이제 생산 공장에 퍼실리티라는 용어가 나와서 뭐 설비다, 공정이다, 추측성 하다가 또 항서제약에서는 퍼실리티다 이렇게 하면서 제약 바이오를 할 때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게 용어도 어렵고 이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과 지식과 뭐 노하우가 좀 있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이해를 해서 이제 투자로 연결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좀 설명하는 부분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의 블로그 올라온 것은 상당히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보완을 요청받았다. 약의 효능과 안전성은 물론 생산 공정이나 품질 등에 대한 메이저 이슈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CRL이 나오는 요건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재임상이나 이렇게 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공정이나 품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도 뭐 제시사 과정에서 또 이제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된 이제 CRL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메이저 이슈는 아니었다. 그런데 퍼실리티는 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식 문서상에 나오는 퍼실리티 개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의 이제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도 주요 용어나 절차 같은 데 보면 FDA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제 문서들과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정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정들이 뭐 PDP 파일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이제 FDA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부 이제 뭐 공시 업무가 없는 부분들은 안 하집니다만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는 어떤 형태로 이게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신청자와 또 규제기관과 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가 FD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티 개념을 확인하고자 미국 연방규정집에서 CGMP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해 봤다. 그래서 이제 설비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퍼실리티 관련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조명, 한기, 공기허가, 공기가열, 냉각, 배강,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 시설의 설계, 청결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표를 올렸어요. 미국 연방 규정집 중에서 퍼실리티 관련되는 목차로 영어로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CF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연방 이제 규정 관련되는 부분,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22일, 예, 업데이트한 내용들 중에서 여기 뭐 타이틀도 있고 챕터 1, 그다음 서브 챕터 C 파트 11, 서브 파트 C에서 퍼실리티로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빌딩 앤 퍼실리티 내용 중에서 앞서 이제 표로 나왔던 부분들의 내용이 디자인 앤 이제 컨스트럭션 피처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라이팅 이게 이제 뭐 조명이죠. 예, 조명이고 벤틸레이션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뭐 한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 이제 필레이션이라 에어 히팅 앤 쿨링은 이제 뭐 뭐 여가라든지 예, 난방 뭐 이렇게 냉각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밑단에 있는 이 플럼빙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배관이죠. 이게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모든 이제 플랜트 위주의 어떤 설비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데는 이런 어떤 이제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그 공정 과정에서 이제 주변 온도나 습도나 뭐 이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소웨이지 리퓨즐 관련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하수 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薬품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이제 리액트해서 계속 해 나가고 그걸 이제 정제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최종 제품을 만드니까 여러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공정 과정에서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워싱 앤 이제 토일릿 퍼실리티, 그 다음에 이제 세니테이션, 요거는 이제 뭐 위생 관련되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퍼실리티가 이런 개념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블로그에서 이야기해 주는 메인터넌스는 이제 이런 유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연방규정집의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 목차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항서제약은 여러 차례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본 이게 이제 뭐 CMC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거는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NAI라든지 예, VAI 관련되는 부분을 과거에 받았다. 그래서 뭐 제네릭 관련되는 항암제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인데 이건 다 이제 케미칼 쪽이죠. 그리고 이제 EIR을 통해서 이제 이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 자체가 아직 이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들도 이제 HLB 공식 블로그에서 이제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뭐그 CRA라고 연관이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 등급에서 뭐 아예 문제가 없다든지 경미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FDA 보안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그냥 뭐 CMC 관련된 퍼실리티다 하니 이제 지난 이제 17일에 메일도 보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을 보면 통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미팅. 그 미팅은 앞서 영상에서 제가 타입 A, B, C, D 해서 시간은 걸리집니다만 여기 이제 뭐 리스판스가 나오고 스케줄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다음 주나 이제 6월 초 정도에 리스판스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신청한 이제 미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빠르면 뭐 한 달 반 이내. 예, 그러니까 뭐 6월 달 안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진행해서 보통 이제 이런 걸 목표를 90일 정도로 합니다. 전체 기간이 1년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최장 기간이고 뭐 경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석 달. 그러니까 5월이니까 6월, 7월, 8월이죠. 그러니까 8월 이내에 이 부분을 끝내는 것이 가장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FDA와 미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아예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고 이걸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서 리서브미션을 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대감이 뭐 다른 어떤 기타 그 나스닥의 상장사 뭐 CRA를 받았을 때 이뮤니티 바이오도 이제 이런 경우를 최근에 작년 5월부터 해서 이번 4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
걸린 기간 한 1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향후의 주가에도 중요하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마이너한 이슈로 뭐 포실리티 항목 자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뭐 결과값을 확인하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가정상에 보면 단기간에 또 뭐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걸리는 기간들이고, 바이오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세호 엘레바 대표가 FDA가 뭐 규제 기관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뭐 도움되는 약은 허가를 해주려고 이제 뭐 포드파 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를 하면서 여러 타입의 미팅 제도를 구사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이지 뭐 적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HLB 항소제약의 어떤 이제 흐름은, 항소제약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일단 흘러내리고 있어요. 1.42.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835주. 그 다음에 이제 20일 기준으로 순보유 잔고는 330만 주대. 21일 대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훨씬 좀 많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상으로 일단은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많이 좀 다시 또 팔았는데, 오늘은 128억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도 이제 어제하고 좀 다르게 오늘 27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창구였던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일단 매수 흐름을 대응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5, 6만 원대 구간의 어떤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난주 뭐 금요일부터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 5일 동안에 어제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좋았으면 한 5만 5천 원대 윗단에서 유지를 했으면 이 흐름들이 이번 주에 방향성을 만든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형으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떤 방향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갭다운 양봉이니까 월요일 대비해서는 윗방향을 하고 거래량도 이제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분출시키면서 올리느냐, 거래량이 줄면 이제 플랫형으로도 이제 기반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몸통의 모습이 큰 거래량이 늘면서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뭐 화요일도 이제 그런 몸통은 아니고요. 어제가 참 좋았는데 윗꼬리의 음봉이었고, 오늘 이제 그나마 이제 몸통이 좀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작은 상태에서 어제의 이제 음봉의 시가를 회복시키면서 5일선 윗단 올렸으니까,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목요일에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야 이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흐름이 되어서 상방에 대한 흐름들을 거래량과 더불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에 나오게 되는 FDA의 어떤 면담 일정과 결과가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의 흐름에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8월달 이내에 리서브미션을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안정화를 하면서 갈지, 아니면 플랫형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모색한 흐름을 갈지, 이 두 가지 어떤 분야와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또 아랫단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플랫형 아니면 좀 더 윗단으로 올려놓는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 5월 말 그다음에 6월달 초에도 벌어지는지 여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카톡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